아일랜드에서 살아온 켈트인은 유럽의 인디안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아일랜드 사람들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헨리 8세는 1536년 아일랜드를 식민화하였고 무려 20세기 초까지 지배했습니다. 식민 기간 중 1845년부터 3년간 계속된 감자 대기근으로 아일랜드는 인구의 절반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잡초와 다름없는 토끼풀처럼 강인한 민족성을 자랑합니다. 토끼풀을 이용해서 만든 샴록 십자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병구 목사입니다. 영국과 이웃한 나라 아일랜드 사람들은 해마다 2월 1일이면 생명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십자가를 만들어 벽에 겁니다. 지프로 가로, 세로 엮은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성 브리지드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브리지드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입니다. 그는 가정의 안전과 축복을 기원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아주 친밀합니다. 성 브리지드 십자가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고 죽으셨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셨다. 아일랜드의 성녀인 브리지드는 아버지인 왕이 임종하려 할 때 급히 짚을 엮어서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동서남북에서 뻗은 손을 굳게 맞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브리지드 십자가를 문 위에 걸어 놓습니다. 손님을 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켈트 십자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대서양을 마주한 지역들인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그리고 아일랜드 지역의 십자가 전통입니다. 켈트 십자가를 하이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라틴 십자가 중심에 원을 두른 모양입니다. 십자가를 품은 원형은 신성한 태양의 둥근 띠로 거룩한 빛을 뜻합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 경배라면 그 동그란 원형은 옛 태양을 숭배하던 흔적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수평선과 지평선의 만남이란 차원으로, 그리고 원형은 우주적 차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켈트 십자가 중심에 담긴 원형을 가리켜서 오도 나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켈트인들의 마음은 직선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은 원과 나선형의 신비를 존중한다. 6세기에 세워진 아일랜드의 글렌달록 수도원은 더블린 근교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그곳 무덤에 있는 오래된 켈트 십자가들은 인생의 수레바퀴를 상징합니다. 아일랜드의 십자가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블랙 보그라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블랙 보그는 십자가 재료를 뜻하는데요.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블랙 보그는 검은 토탄으로 5,000년 전 습지에 묻힌 식물이 썩지 않고 태화해
한화된 것입니다. 토탄을 떠내어 말려두었다가 이를 겨울철 벽난로 연료로 사용합니다. 어느 나라든 가장 소중하고 생활 가까이에 있는 재료들로 십자가를 만들듯이 블랙보그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빚은 고유한 십자가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일랜드 켈트 십자가는 기본형을 유지하면서 교회에서 또 묘비로 그리고 가정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은 물론이고 창조의 영성과 풍성한 생명 그리고 삶의 축복을 지향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켈트 십자가는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마포 양화진에 있는 옛 외국인 묘지에 가면 켈트 십자가 모양의 묘석을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묘석만 보아도 여기에 묻힌 선교사들의 국적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녹색의 나라 아일랜드, 그곳의 수호 성인은 성 패트릭입니다. 5세기에 영국에서 온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를 이곳이 땅끝이구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그리스 로마 문명권과 가장 멀리 떨어진 가장 미개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복음 전도자 패트릭 주교는 땅끝에서 양치는 목자라고 불렸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가장 흔한 풀이 있다면 토끼풀입니다. 성 패트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흔한 풀인 토끼풀의 3개의 잎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가장 어려운 교리를 가장 손쉽게 풀어낸 것입니다. 아일랜드에서 토끼풀은 가장 사랑을 받습니다. 국화로 대접을 받는 것이죠.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 토끼풀을 샴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잡초와 다름없는 토끼풀처럼 강인한 민족성을 자랑합니다. 토끼풀을 이용해서 만든 샴록 십자가도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살아온 켈트인은 유럽의 인디안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아일랜드 사람들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헨리 8세는 1536년 아일랜드를 식민화하였고 무려 20세기 초까지 지배했습니다. 식민 기간 중 1845년부터 3년간 계속된 감자 대기근으로 아일랜드는 인구의 절반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아와 질병 때문에 신대륙으로 떠난 그들은 아메리카 이민자의 역사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고난의 내력입니다. 그런 아일랜드는 피해 투쟁을 거쳐서 1922년에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 위치한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영국에 속하며 얼마 전 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일랜드 섬의 잔인한 십자가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지금도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일랜드의 국기는 초록, 하양, 주황으로 구성된 삼색기인데요. 초록은 구교인 아일랜드를, 주황은 신교인 북아일랜드를, 그리고 하양은 구교와 신교 사이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국기보다 훨씬 오래된 켈트 십자가는 더욱 깊고 오래된 평화에 대한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인디언인
켈트족의 후손들에게 삶을 축하하고 행복을 염원하는 시와 노래가 많은 배경이 되었습니다. 켈트의 영성이 고유명사로 불리는 이유지요. 오랜 고난을 통해 숙성해온 켈트 십자가가 빚어낸 영성은 그렇게 십자가의 절정이 된 것입니다.